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유성화입니다. 오늘은 이도화, 김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나 직장으로 향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스터디 카페를 향하시는 등 다양한 발걸음을 옮기실 텐데요. 이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는 온전히 내 몫입니다. 흔히 루틴이라고 하죠. 매일 일정한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서 나만의 단단한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들. 이런 루틴이 있으신 분들은 없는 분들보다 학업이나 일에서 생산성이 더욱 높다고들 합니다. 이런 참에 여러분만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 잡학사전도 여러분의 더 알찬 하루를 위해서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 3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28개 기관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지방정부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단기 계약을 맺거나 364일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 편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 감독 결과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한 곳은 모두 3곳으로 66명에 대해서 총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무수당이나 명절 상여금, 복지 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도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기관에 대해 즉시 시정 지시를 내렸으며 하반기에는 공공기관과 자회사 등 전체 공공비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력과 나이, 스펙을 일절 보지 않고 오직 AI 문제 해결 능력만으로 국내 주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이색 대회가 열립니다. AX 전문 기업인 조코딩 AX 파트너스는 무신사, 카카오페이 증권, 31TWC 등 주요 기업들과 연계해 우수 AI 인자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채용하는 서바이벌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해커톤의 핵심 특전은 채용 연계인데요. 본선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참가자에겐 해당 기업의 채용 절차로 직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채용 절차에는 글로벌 AI 기업이죠. 오픈AI가 자체 개발한 AI 심사 에이전트가 활용될 예정입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예선 지원자 중 본선 진출자 60명을 가려내고 본선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참가자에겐 해당 기업의 채용 절차로 직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7학년도 공립중고등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200명가량 늘어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과교원 수급 방향에 따르면 학령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AI 디지털 교육 확대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해 교원 감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장래 인구 추계 등에 따르면 2030년 공립 초중고등학생 수는 2025년 대비 약 9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초등학생은 약 70만 명, 중고등학생은 약 2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공립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초등 2,700에서 2,900명, 중고등은 4,700명에서 5,10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3년 전 계획보다 중등 채용 규모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선택 과목 운영과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으며 최종 채용 규모는 오는 9월에 확정 공고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 안에서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이도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마치 미래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기계들과 보관함들. 이곳은 우리가 매일 주문하는 택배들이 거쳐가는 대한민국의 한 스마트 물류센터입니다. 과거에는 물류센터라고 하면 두꺼운 목장갑을 끼고 무거운 상자를 쉴 새 없이 나르는 거친 육체 노동의 현장을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 텐데요.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현장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백 대의 로봇을 완벽하게 지휘하는 인간 관리자들은
과연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 첨단 현장의 중심을 오늘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의 핵심은 바로 GTP, Goods to Person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넓은 창고를 수만 걸음씩 걸으며 직접 물건을 찾아왔다면 이제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고 로봇이 물건을 담긴 선반을 옮기면서 사람 앞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덕분에 작업자들의 동선과 피로도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로봇이 알아서 다 하니까 사람은 이제 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백 대의 로봇이 서로 엉키지 않고 가장 빠른 길로 움직이도록 실시간으로 동선을 짜고 시스템에 미세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관제탑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스마트 물류센터 관리자의 핵심 업무입니다. 실제 현장 관리자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의 물류 현장에서는 체력전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의 스마트 물류는 데이터 분석력과 순발력이 요구되는 철저한 두뇌전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로봇 한 대가 사소한 에러로 멈춰서면 전체 라인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의 작은 결함까지 잡아내는 인간 관리자의 예리한 손길과 섬세함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흔히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가 오면 인간의 일자리가 모두 사라질 거라고 걱정하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 물류센터는 로봇과 인간이 어떻게 가장 완벽하게 협업할 수 있는지 그 상생의 정석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은 힘든 일을 대신하고 인간은 더 가치 있는 관리에 집중하는 구조가 된 것이죠. 우리가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내일 아침 집 앞에서 편안하게 물건을 받아보는 일, 그 일상의 기적 뒤에는 밤낮 없이 첨단 로봇들과 호흡을 맞추며 보이지 않는 동선을 치열하게 설계해 나가는 스마트 물류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로봇과 AI가 인간의 손길을 많이 대체한다곤 하지만 최종 결정이나 섬세한 손길을 요구하는 곳에선 인간의 손길이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로봇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물류의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스마트 물류 관리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잡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김수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취업 준비나 이직을 준비하다 보면 내일 배움 카드 같은 익숙한 제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남들도 다 아는 정보만으로는 나만의 차별점을 만들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특히 돈 들여 학원 다니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스펙을 포기할 수는 없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은 지키면서 커리어의 격은 확실히 높여줄 대기업 공공기관 전액 지원 교육 플랫폼 3곳을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취업 사이트만 보시던 분들이라면 놓치기 쉬운 곳일 텐데요. 여기는 단순한 강의 사이트가 아니라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 현직자들이 직접 커리큘럼에 참여하는 실무 양성소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교육비가 전액 무료라는 점, 그리고 2026년 현재 교육기간 동안 매달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훈련 참여 수당까지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채용 연계 기회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 스펙도 쌓고 생활비도 버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곳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입니다. 이름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들에겐 그야말로 숨겨진 보물찾고 같은 곳입니다. 2026년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자부담금 단 1원도 없이 100% 전액 무료로 고퀄리티 직무교육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구글이나 SAP,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같은 내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과 기관들이 제공하는 마케팅, 개인정보 보호, AI 실무 강의들을 눈치 보지 말고 무료로 당당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딴 수료증 한 장이 여러분의 몸값을 확실하게 올려줄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업들이 직접 인재를 키우기 위해 운영하는 기업주도형 직무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격증 개수를 늘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업이 우리 회사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시대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자체 교육 채널을 통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수료와 동시에 해당 기업의 채용 전형에서 우대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업 홈페이지에 채용 혹은 인재 양성 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채용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이 보증하는 K-뉴딜 아카데미, 재직자들의 든든한 지원군, 헌소시험, 그리고 내 커리어의 직행열차인 기업 맞춤형 훈련까지 뻔한 정보들 사이에서 찾은 이 세 가지 무기가 여러분의 커리어의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비 걱정은 나라와 기업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실력 키우는 데만 집중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부였습니다. 네, 청년들의 고민이 경력직 채용 현상으로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기관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용도 아끼고 현직자들과 함께 직무 경험도 쌓을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새롭게 떠오른 직업과 앞으로 주목받을 직업까지 직업의 세계 정가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온전한 자연을 마주하는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답답한 빌딩 숲과 모니터 화면에 갇혀 지내다 보면 문득 푸른 숲의 맑은 공기와 싱그러운 풀내음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연 결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주말에 나들이 가는 것을 넘어 내가 머무는 일상 공간 안으로 자연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공간에 식물을 배치하는 일을 단순히 화분 몇 개 놓는 인테리어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지금 식물은 미적인 요소를 넘어 생존과 치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 소개해드릴 직업은 바로 삭막한 도심 속 건축물에 살아 숨쉬는 생명을 불어넣는 직업, 그리너리 공간 디자이너입니다. 그리너리 공간 디자이너는 단순히 보기 좋은 식물을 공간에 배치하는 수준을 넘어 실내외 건축 공간의 환경을 분석하고 그곳에 가장 적합한 식물 생태계를 맞춤형으로 설계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의 업무는 공간의 물리적 조건과 인간의 행동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요. 예를 들어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 사무실에는 음지에서도 산소를 다량 배출하는 특수 정화 식물을 활용해 수직 정원을 구축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병원이나 상담 공간 같은 곳에서는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향과 색채를 지닌 식물들로 치유의 공간을 디자인하죠. 그리너리 공간 디자이너는 식물의 생태학적 특성이라는 이성적 지식 위에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선과 감정을 고려하는 심미적 안목을 더하는 정밀한 작업까지 수행합니다. 건축과 자연, 그리고 인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직업이 미래 유망 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도시 재생과 친환경 건축 트렌드의 확산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그린 빌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식물을 활용한 공기 정화와 단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 전문가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가치 전환입니다. 온라인 활동이 늘어날수록 오프라인 공간은 머물고 싶고 치유받고 싶은 공간으로 여겨지는데요. 거대한 쇼핑몰 한가운데 들어선 식물원이나 대기업 사옥 내부에 조성된 거대한 숲은 이미 브랜딩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 가상현실이 정교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진짜 살아있는 자연을 만지고 숨쉬게 해주는 이들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원예학이나 조경학, 건축학 같은 지식은 물론이고 공간의 배치를 이해하는 디자인 능력까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공간 속 인간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따뜻한 시선이겠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 완벽한 가상세계를 만들어도 살아있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흙내음이 주는 인간 고유의 감동과 위안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류는 본능적으로 자연을 더 갈구하기 마련인데요. 그리너리 공간 디자이너는 콘크리트라는 차가운 인공 구조물 사이에 생명의 푸르름을 심어 넣어 인간의 지친 일상을 어루만지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치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색빛 도시에 푸른 숨통을 띄우며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는 이 매력적인 직업에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요즘 회사에 가면 제법 큰 식물들을 회사 카페나 로비에 배치해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곳에도 아마 이런 그리너리 공간 디자인의 손길이 닿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직업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일터에서 AI가 필수가 된 시대에 AX,
즉 AI 전환에 대해서 모든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AI 업무 틀을 적용을 했지만 결과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경영진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런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팀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조사기관인 갤럽에서도 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글로벌 업무 환경에 대해서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팀장이 있는 조직보다 그렇지 않은 기업이 8.7%가 업무 혁신을 경험할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잡토크에서는 기존 팀장의 한계와 AX 시대에 우리가 팀장이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지에 대해서 두 아나운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도아 아나운서, 기존 팀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볼까요? 네, 기존 팀장의 이미지는 보통 단순한 업무 지시자의 이미지가 좀 강했습니다. 위에서 목표가 내려오면 팀장은 이를 기계적으로 쪼개어 팀원들에게 분배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해왔죠. 이제 그 과정에서 팀원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쓰고 데이터를 정리해 오면 팀장은 책상에 앉아서 이를 검토하고 취업하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썼습니다. 이제 지시받는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팀원 개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팀장의 주된 권위이자 임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AI가 없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시절에 팀장 스스로도 AI를 업무에 조금 활용하는 사람 수준에 머물러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업무의 과정보다는 내 책상 위에 올라온 최종 보고서의 서류 형태 혹은 눈에 보이는 매출 수치 같은 외형적 결과만 보고 인사평가를 내리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지시와 통제 중심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제한한다는 고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보를 취합하고 업무를 배분하고 드러난 결과로만 평가하던 시대에는 이제는 기술이 교도화된 지금과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AX 시대를 맞아서 팀장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정이 돼야 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팀장이 단순한 관리자에서 일의 디자이너로 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단순 반복적인 자료 조사나 방대한 데이터 취합, 심지어 정형화된 보고서의 초안 작성은 AI가 인간보다 수백 배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죠. 팀원이 일주일 동안 매달려야 했던 일을 AI는 단 몇 분 만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장이 옛날처럼 자료 조사해 와라 라는 지시만 내린다면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제 팀장은 어떤 업무에 AI를 투입하고 어느 단계의 인간의 통찰력과 판단을 배치할 것인지 일의 프로세스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구조적 디자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일의 디자이너라는 분석에 정말 많이 동감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설계된 일 속에서 팀장은 AI 결과물의 최종 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생성형 AI가 쏟아내는 수많은 아웃풋 중에서 그럴싸해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거나 아니면 심지어 거짓 정보인 환각 형상도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우리 기업의 철학에 맞고 시장에서 통할 진짜 핵심을 골라내는 안목, 그리고 그 결과물을 책임감을 갖고 최종 승인 도장을 찍는 의사결정 능력이 팀장의 독점적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 리더의 고도화된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가 더 중요해지는 셈이죠. 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역량, 그리고 AI의 결과물을 검증하고 책임지는 최종 결정자로서 안목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팀 내부의 소통이나 팀원들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팀장이 어떤 대안적인 거를 제안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팀장은 이제 상사가 아니라 구성원의 AI 활용 능력을 키워주는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조직을 보면 팀원마다 디지털 도구를 다루는 숙련도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어떤 직원은 프롬프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고품질의 성과를 내는 반면에 어떤 직원은 여전히 비효율적인 수작업에 갇혀 있기도 하죠. 팀장은 팀원들의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다룰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개별 팀원의 디지털 생산성을 상향 평준화시켜주는 코칭 리더십이야말로 AX 시대의 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 위해서 조직 운영도 뒷받침돼야 할 것 같고요. 네, 기술적 코칭도 중요하지만 팀장은 궁극적으로 팀원들의 몰입을 이끄는 동기부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AI가 업무 깊숙이 들어오면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내 자리가 대체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실존적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때 팀장은 기계가 줄 수 없는 정서적 유대감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게 과감히 넘기되 팀원들의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본질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 인간적인 아이디어가 우리의 프로젝트의 핵심이다라며 일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부여야말로 초거대 AI도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 아닐까 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AX 시대일수록 결국은 인간의 리더십으로 다시 수렴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팀장이 눈앞의 업무를 지시하고 배분하는 낡은 역할에만 머물렀다면 AX 시대에는 이를 디자인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동기부여자 역할까지 AX 시대에 맞춰서 팀장들의 역할 또한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잡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빈 스토리를 조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전문직, 도심에서의 안정적인 커리어라고 하면 어떤 미래를 떠올리시나요? 탄탄한 직장 생활, 보장된 성공, 그리고 화려한 도시의 삶을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그 길을 걷던 중 뜻밖의 이정표를 만났습니다. 잘 나가던 7년차 지역 활성화 컨설턴트라는 명함을 내려놓고 오히려 연고도 없는 작은 시골 골목길로 향한 한 남자. 오늘 자빈 스토리의 주인공은 충주 관악골을 기적을 만든 세상상회 이상창 대표입니다. 인생의 큰 시련을 겪은 뒤 왜 가장 화려한 도심이 아닌 아무도 찾지 않는 오래된 시골 골목을 선택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상창 대표는 원래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던 베테랑 지역 활성화 컨설턴트였습니다. 지역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을 살리는 굵직한 사업들을 성공시키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급성 백혈병이라는 큰 투병을 겪으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다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치열했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요양을 위해 선택한 곳이 바로 충북 충주였습니다. 그는 낙담하기보다 그곳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새로운 도전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충주의 오래된 원도심, 일명 담배골목이라고 불리던 우범지대였습니다. 해가 지면 불빛 하나 없고 인적조차 끊기던 그곳에서 13년 동안 방치되어 허물어져 있던 일식 구옥을 매입했는데요. 주변에서는 모두 미쳤다며 누가 이런 골목까지 찾아오겠냐고 말렸지만 그의 눈에는 그 오래된 공간이 가진 가치가 보였습니다. 아내 세은 씨와 자신의 이름 상창에서 한 걸짝씩 따 세상상회라는 문을 열고 구옥의 본래 모습을 살린 독특한 공간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카페가 아니라 지역의 청년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이상찬 대표의 세상상회는 연가 5만 명 이상의 외지인이 찾아오는 충주의 대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꾼 건 가게 하나만이 아닙니다. 주변 골목의 회원들과 함께 보탬 플러스 협동조합을 꾸려 골목 장터인 담장마켓을 개최했는데요. 한번 열릴 때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몰려드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어두웠던 담배골목에는 그를 보고 찾아온 젊은 창업가들의 가게가 이제는 20여 곳을 넘게 들어서며 골목 상권 전체가 황골탈태로 이루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기업식의 2호점, 3호점을 내며 몸집을 불리기보다는 지역 청년들의 고향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따뜻한 둥지를 지켜내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창 대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이란 과연 나 혼자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재능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는 것일까요? 단순한 매출 증대보다 골목의 생태계와 청년들의 상생을 먼저 바라본 기획자,
그리고 가장 소외되었던 시골 골목을 가장 활기찬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진정한 직업의 의미와 상생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세상상회 이상창 대표의 행보를 자빈스토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일명 죽은 공간이야라고 불리는 곳을 한 사람의 결심으로 다시 되살아나게 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활기까지 더해진 이곳. 이것이 바로 상생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상상회의 이상창 대표에 대한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변화로도 이어지는데요. 이번 시간은 경제를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서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라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4대 그룹에서 지난해 12,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실적은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일터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전체적인 고용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2개 대기업 집단의 임직원 수는 약 19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년보다 8,000명가량 늘어났지만 이 숫자만 보고 고용이 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한화그룹이 아워홈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10,000명이 넘는 인력이 한꺼번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이를 제외하면 대기업 고용은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4대 그룹의 변화입니다. 국내 대기업 고용이 약 40%를 차지하는 삼성과 SK, 현대차, LG의 직원 수는 지난해만 12,000명 넘게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LG가 5,370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요. 또 SK는 3,699명, 현대자동차는 2,375명, 삼성은 931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7년 동안 이어온 고용 증가세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4대 그룹의 고용 감소는 단순히 기업 일부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대기업 채용 규모가 줄어들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이 양질의 일자리도 함께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채용을 줄이고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AI 확산입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은 앞다퉈 AI 전환, 이른바 AX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요, 또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업무를 더 적은 인원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규모 채용에 나설 필요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또 자동화 설비 도입이 확대되면서 인력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 환경 변화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반도체를 제외한 디스플레이, 또 석유화학, 생활가전 같은 전통 주력 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고용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AI뿐 아니라 이 산업 경쟁력 변화가 최근 고용 감소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또 채용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화와 또 쿠팡인데요. 한화그룹은 아워홈 편입 효과 등에 힘입어서 직원 수가 14,000명 넘게 증가하면서 고용 순위도 2단계나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쿠팡도 최근 1년 동안 8,000명이 넘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면서 전체 고용 규모가 1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방 물류센터 확대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기업의 성장과 또 고용 증가가 반드시 함께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성장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또 우리 일터 역시 새로운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고용에 있어서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본 일터였습니다. 최근 중장년 취업보다 청년 취업이 더 문제라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대기업마저 채용 인원을 줄이고 있는 시대에 개인은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할지, 또 기업과 정부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지 함께 머리를 맞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요즘 일터에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도화 아나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네, 혹시 두 분은 매일 출근해서 마주하는 내 책상이 온전히 내 공간이라고 느끼시나요? 최근 직장인들이 오직 이것을 지키기 위해 사비를 쓰고 있다는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혹시 피로 회복을 위한 고가의 영양제나 거북목 방지 같은 모니터 받침대 아닐까요? 요즘 직장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잖아요. 아니면 근무 능률을 높여주는 스마트한 직무 꿀템이 아닐까 하는데요. 소음이 안 나는 무소음 키보드나 손목 보호용 마우스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도 사비를 많이 쓰는 부분이 맞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아닙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내 돈을 들여서 꼭 사고 싶어 하는 것, 바로 상사나 동료의 시선을 완벽히 차단하는 사생활 보호 아이템입니다. 이른바 시선 차단 비용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무려 7명이 사무실 공간에서 정서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즉, 공간이 주는 압박감이 70%나 달한다는 거죠. 시선 차단 비용이요. 그러고 보니 제 주변 신입사원들 자리만 봐도 되게 까맣게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내가 보는 게 싫은가? 나 때문에 숨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독서실처럼 책상 양옆에 거대한 가림막 파티션을 사비로 설치하거나 소음을 막아주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온종일 끼고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아이템들을 묶어서 사무실 방어막 세트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다 내 업무 공간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눈물겨운 지출인 셈이죠. 네, 하지만 이제 서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데이터가 말하는 진짜 핵심은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요인이 업무량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내 행동이나 모니터를 관찰하고 있다고 느낄 때라는 점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누군가 뒤를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업무 화면을 숨기거나 딴짓을 멈추는 행동을 매일 반복하면서 느끼는 피로도가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상사가 지나가다가 악의 없이 툭 그냥 김대리 지금 무슨 파일 봐?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를 건넸을 때 직장인들에게는 감시와 간섭의 영역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과도한 시선과 관심이 오히려 업무 몰입을 방해하고 심리적 압박을 준다는 얘기 같은데요. 데이터를 보니까 이 소비 트렌드가 유난을 떠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느낌 자체가 업무 자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사비까지 들여가며 물리적인 벽을 세우는 직장인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생존 방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사무실 가림막을 설치한 후에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아졌다고 또 업무 집중도가 30% 이상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데이터도 확인이 됐는데요. 결국 물리적인 차단이 단절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에 더 잘 몰입할 수 있는 장치가 된 셈입니다. 과거의 일터가 상명하복과 끈끈한 공동체 문화를 중시했다면 지금의 노동시장은 개인의 공간과 심리적 안전거리를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비까지 들여 시선을 차단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단순히 조직에 섞이지 못하는 선긋기가 아니라 업무에 온전히 몰입하기 위한 건강한 거리두기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이도화 아나운서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주셨고요. 네, 이어서 김수연 아나운서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 최근 근태 데이터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출근 시각이 전보다 2분 더 빨라진 아침 8시 42분이라고 합니다. 퇴근할 때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가까이를 회사에서 버텨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종일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 온전히 내 업무에 몰입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직장인의 하루 근무 시간을 숫자로 정밀 타격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데이터였는데요. 솔직히 출근해서 메일 확인하고 메신저 답장하고 그리고 회의에 돌아가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오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앉아있는 시간은 긴데 정작 내 일을 챙기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 때를 발견하고 퇴근하거든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글로벌 생산성 연구소와 국내외 HR 트렌드 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나옵니다. 직장인이 하루 8시간 근무 중 잡무나 방해 요소 없이 온전히 업무에 고도로 몰입하는 시간은 평균 2시간 53분,
채 3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불필요한 회의나 수시로 울리는 메신저 알림,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행정 업무에 소모되고 있는 거죠. 3시간도 안 된다니 참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지만 저는 또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메신저 공해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아까 보낸 파일은 확인했어? 이런 메시지가 5분마다 올리면 하던 일이 맥이 뚝뚝 끊기곤 하는데요. 다시 집중하려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툭하면 소집되는 회의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요. 절반이 넘는 56%의 직장인이 회의 중에 딴짓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결론도 없는 회의에 앉아있느라 정작 일할 시간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 잃어버린 시간을 잡아내지를 못하니까 결국 일과 시간엔 잡무를 하다가 야근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는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집중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치트키는 없을까요? 도하 아나운서는 나만의 몰입, 그런 꿀팁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흔히들 말하시는 포모도로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딱 25분 동안 휴대폰을 안 보고 타이머를 맞춰서 초집중한 다음에 5분은 무조건 쉬는 규칙을 말하죠. 억지로 오래 앉아있는 것보다 이 25분 몰입 데이터를 여러 번 쌓는 게 퇴근이 훨씬 더 빨라지더라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최근 트렌드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오전에 메신저나 회의를 전면 차단하고 자기 업무에만 몰입하는 디버크 태임제를 아예 공식 제도로 도입하는 곳들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증명되면서 말이죠. 네, 결국 얼마나 오래 일터에 앉아있느냐의 시대는 가고 얼마나 압축적으로 몰입하느냐가 실력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야근으로 채워진 무거운 8시간보다 단 3시간이라도 온전히 몰입하는 건강한 시간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몇 시간 동안 내가 하루에 핸드폰 메신저를 쳐다보는지 또 내 진짜 집중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데이터를 체크해 보면서 칼퇴근의 실마리를 함께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딱 한 가지만 정해두고 타이머를 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30분의 집중이 여러분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개인의 공간이 점점 개인화되고 있고 그리고 생산성도 촘촘히 체크가 되는 시대인 만큼 오늘 이야기가 요즘의 트렌드를 더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업을 제대로 알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전혜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밥솥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쿠쿠인데요. 쿠쿠하세요라는 광고 카피가 익숙할 만큼 쿠쿠는 오랜 시간 대한민국 대표 밥솥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쿠쿠는 더 이상 밥솥만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요.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비데와 인덕션,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펫가전까지 생활가전 전반으로 제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1978년 쿠쿠는 대기업 제품을 대신 생산하며 기술력을 쌓았는데요. 1998년엔 자체 브랜드인 쿠쿠를 선보이며 국내 밥솥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쿠쿠의 가장 큰 무기는 소비자와의 오랜 신뢰인데요. 매일 사용하는 밥솥을 통해 한국인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쿠쿠는 이를 바탕으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제습기와 청소기 같은 집에서 자주 쓰는 생활가전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최근엔 급성장하고 있는 펫가전 시장에도 진출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는데요. 여기에 렌탈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품을 중심으로 렌탈 시장을 키워온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목돈 부담을 덜며 제품 관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 유지력이 중요한데요. 제품의 품질은 물론
서비스와 브랜드 신뢰까지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 역시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특히 말레이시아와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쿠쿠의 과제는 밥솥으로 쌓은 신뢰를 다른 생활 가전으로 이어가는 것인데요. 따뜻한 밥을 책임지던 브랜드에서 이젠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쿠쿠. 앞으로 생활 가전 기업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 쿠쿠였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어디 갈까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시원한 계곡이나 휴양지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맑은 물소리와 울창한 숲, 그리고 오랜 역사와 이야기를 품은 명승지가 바로 경남 거창에 있습니다. 바로 거창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수승대입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에 위치한 수승대는 기암괴석과 맑은 계곡, 아름다운 숲이 어우러진 명승지로 예로부터 영남 제1의 절경으로 손꼽히며 많은 선비들과 문인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수승대라는 이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 이곳은 신라와 백제의 경계 지역이었는데요. 백제 사신들이 신라로 떠나는 길목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이별을 고했다고 해 처음에는 수송대, 즉 근심하며 보내는 곳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후 조선시대 퇴계 이황이 이곳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시를 남기면서 뛰어난 경치를 찾아 즐긴다는 의미의 수승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수승대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이 만들어낸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넓은 화강암 위로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주변으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수승대를 대표하는 거북바위는 거북이가 무리를 헤엄치는 모습과 닮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풍경 덕분에 사진 명소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연경관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유산도 함께 만날 수 있는데요. 수승대 주변에는 다양한 전통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곡과 정자, 그리고 숲이 조화를 이루며 옛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공간의 분위기를 지금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유산 기행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수승대가 지닌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휴양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승지. 출렁다리와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고 오토 캠핑장과 목재 문화체험장 등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을,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즐길 수 있어 계절마다 색다른 즐거움 또한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창군은 수승대를 자연과 치유가 공존하는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광지 재생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치유 명상공간과 문화유산 콘텐츠, 사계절 축제 등을 더해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지로 새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합니다. 맑은 계곡과 울창한 숲, 그리고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 이번 주말 거창 수승대에서 자연이 주는 여유와 힐링을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 시간이었습니다. 초여름대회가 시작되는 요즘 시원한 숲과 물이 있는 곳에서 요즘 날씨와 딱인 것 같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자연의 쉼표를 함께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알아보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조승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단순 변심이나 개봉을 이유로 환불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 순간 대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쓸정에서는 판매자가 환불이 안 된다고는 했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약철회권인데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은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사전에 환불 불가라고 공지했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이 환불 불가라고 적어놨다고 해서 실제로 환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봉하면 환불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확인을 위해 개봉이 불가피한 제품의 경우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류나 신발을 직접 확인해봐야 상태를 알 수 있는 상품입니다. 포장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거부에 해당하는데요. 단 실제로 착용해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개봉 자체가 아니라 상품 상태가 기준인 것입니다. 7일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품이 사진이나 설명과 다르게 도착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령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까지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 반품 배송비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상품을 받은 즉시 포장 상태와 실물 사진을 찍어두는 습관이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환불이 실제로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소비자가 직접 사용해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CD나 소프트웨어처럼 복제가 가능한 상품을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요청해 개별 제작된 맞춤 상품의 경우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색상이나 사이즈를 선택한 정도라면 맞춤 제작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맞춤 제작이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해서 모두 환불 거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적어두는 건 판매자의 편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없애지는 않는데요. 수령 후 7일 이내 단순 변심이라면 청약 초래 요청, 상품이 설명과 다르다면 3개월 이내 피해 구제 신청,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신다면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환불 분쟁이 생겼을 때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문의하신다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장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요즘 소비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환불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들 잘 챙기셔서 똑똑한 소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잡학사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일터의 모습이 변화하고 최신 기술들이 도입되긴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다는 시간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잡학사전 내용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더욱 높여지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